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엔지비 미래인재팀 김태범 매니저입니다. 2023년 한 해의 대부분을 소프트웨어 2.0을 개발하면서 보내왔는데요. 서비스 런칭 시점에 맞춰 이렇게 HM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2.0 그룹 소프트웨어 통합평가 플랫폼으로의 도약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소프트웨어 2.0 개발의 키 챌린지 3가지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떻게 개발했는지 설명드린 뒤 소프트웨어 3.0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 중인 내용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is for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란 슬로건에 맞게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 나갈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채용부터 역량 진단, 교육, 인증, 대회, 디벨로퍼 릴레이션의 약자인 DR까지 그룹 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 내 8개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연 4회 정도 HSAT 정기 인증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평가에서 레벨 3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일부 그룹사에서 취득자에 한해 소프트웨어 직무 채용 과정에 있는 채용 테스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HSAT 신청은 소프트웨어 회원 누구나 가능하며 곧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SAT 평가 이후에는 보통 2주 뒤 취득 결과 발표와 함께 평가에 출제된 문제가 기출문제로 공개되는데요. 알고튜터 서비스를 통해 문제풀이 해설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고난이도 문제 접근 방식을 공부하거나 HSAT를 대비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평가 플랫폼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현대자동차 그룹에 지원하신 개발자분들이라면 코딩 테스트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2021년 3월 플랫폼 오픈 이후 누적평가 900회 이상, 누적 응시자 3만 명을 넘겼을 만큼 현대자동차 그룹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유형만 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는 분명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2.0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2.0 개발에 착수하면서 잡은 목표는 알고리즘 유형 이외에 평가 유형을 확장하면서 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목표인 게 알고리즘 유형만 평가가 가능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2.0 개발이었고 평가 유형이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아키텍처가 확장되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기에 안정성을 더 신경 써야만 했습니다. 먼저 모든 유형을 한 번에 개발할 수 없으니 평가 유형을 어디까지 확장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리즘 유형만 도입했는데요. 여기에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즉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는 과학적 사고법 기반의 문제 해결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소프트웨어 직무에서도 기본적으로 좋은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직무에 무관한 공통평가 유형으로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룹의 소프트웨어 도메인이 다양하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서 각 직무별로 다양한 평가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내부적으로도 기본 알고리즘 유형을 개발해본 경험과 증가한 개발자 수를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알고리즘 유형을 포함하여 가장 요구사항이 많이 나온 3가지 유형을 더 확장하는 것을 개발 범위로 정했습니다. 필기평가 유형, 흔히 말하는 주객관식이나 서술형 유형이고요. SQL, 데이터 분석까지가 그 3가지입니다. 또한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1.0 기준으로 앱서버는 AWS에 DB서버는 사내 클라우드에 위치해 있었고 DB서버의 리소스를 다른 사내 시스템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했는데요. DB서버를 AWS에 이관함으로써 대규모 트래픽의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코딩 테스트가 활성화되면서 그룹 내 타 플랫폼과의 연동 요구사항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를 위해 기술 스택을 변경하고 REST API로 구축해 타 플랫폼과의 연동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키 챌린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째, 기술 스택을 포함해서 서버 아키텍처를 변경해야 했고요. 둘째, 확장된 평가 유형, 즉 문항 유형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변경된 기술 스택, 아키텍처, 표준화된 문항 유형에 맞춰 기존 서비스를 리팩토링했습니다. 먼저 아키텍처 구조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소프트웨어 1.0의 기술 스택과 아키텍처 구조인데요. 소프트웨어 1.0은 자바 8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4 버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DBMS는 SQL 서버이며 앱 서버는 AWS, DB 서버는 HMG 클라우드라는 그룹 클라우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알고리즘 채점 기능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서버에서 처리하는 구조에다가 개발 코드 역시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해 알고리즘 유형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버 운영도 평가 응시자 규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앱 서버와 알고리즘 API 서버를 스케일아웃 했는데요. 평가와 무관한 서비스도 같이 스케일아웃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긴 했으나 단일 평가 유형에다가 서비스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기에 해당 아키텍처로도 서비스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유형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룹사 내 타 플랫폼과 연동이 필요해지면서 아키텍처 구조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평가 서비스를 분리할 것. 둘째, 효율적인 서버 운영을 위해 문항 유형별로 채점 API 서버를 구성할 것. 셋째, 타 플랫폼과 연동성을 위해 REST API로 구성할 것이 그 3가지입니다. 그 결과 보시는 화면이 소프트웨어 2.0의 기술 스택과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LTS 버전인 자바 17 기반의 스프링 부트 3 버전으로 REST API를 개발했고 DB 서버를 AWS로 옮겨 클라우드를 통합했습니다. 평가 서비스를 기술 블로그나 채용 공고와 같은 컨텐츠 제공 서비스로 분리해 트래픽을 분산시켰고 리액트 기반의 평가 UI 화면을 담당하는 어세스먼트 UI와 백엔드를 담당하는 어세스먼트 API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유형별 채점 API를 별도로 구성해 예상되는 트래픽 규모에 맞게 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평가 이외의 서비스는 컨텐츠 앱에서 담당하고 평가 중 응시자와 인터랙션하는 화면은 어세스먼트 UI, 응시자 권한 체크부터 평가 접속, 문항 호출, 답안 제출 등은 어세스먼트 API가, 채점은 각 유형별 채점 API가 담당하기에 서버를 분리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고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버는 이중화 구성하여 더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 챌린지인 문항 유형 표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1.0에서는 알고리즘 유형 하나만 존재해서 확장성 있는 설계와 표준화가 꼭 필요하지는 않았는데요. 유형을 확장하면서는 구현 이전에 설계 단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식 유형에는 보기 정보가 필요하고 단답형 주관식 유형에는 보기가 필요 없는 것처럼 각 문항 유형별로 구성 요소가 조금씩 다른데 이를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할지 DB 설계가 중요했고 코드 레벨에서는 문항을 저작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문항 수명 관리 사이클이나 평가의 문항을 배정하는 등 공통 기능들은 인터페이스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문항을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했는데요. 온라인 평가 시스템의 표준인 QTI 개념을 적용하여 XML과 JSON 구조로 문항 메타데이터를 저장해 표준화할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 2.0에서는 필기평가, 알고리즘, SQL, 데이터 분석까지 크게 보면 4가지 유형이지만 세부적으로는 13종류의 문항 유형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유형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추가로 각 유형에서 제출한 답안이 어떻게 채점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의 채점 방식을 간략하게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개념은 당연하게도 제출된 답안과 문항을 만들 때 등록한 정답 솔루션을 비교하게 됩니다. 주 객관식의 경우 정답이 간단하니 쉽게 비교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 문항의 경우 제출 코드를 컴파일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별도 환경을 구축해서 입력 테스트 케이스의 코드 실행값을 출력 테스트 케이스의 값과 비교하게 됩니다. SQL의 경우 제출한 쿼리에 대한 밸리데이션 체크를 먼저 진행하고 DBMS에서 쿼리를 실행시켜 얻은 결과값으로 정오답 유무를 파악하고요. 데이터 분석의 경우 제출한 CSV 파일을 정해진 평가산식을 통해 계산해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마지막 키 챌린지는 기존 서비스 리팩토링입니다.
사실 리팩토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백엔드만 봤을 때 스프링과 마이바티스 조합에서 스프링 부트, JPA, 쿼리 DSL로 기술 스택이 변경됐을 만큼 사실상 새로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시간과 노력이 들였는데요.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러닝 커브를 줄이고 기술 부채가 쌓이지 않도록 개발 가이드를 꾸준히 업데이트했습니다. 소프트웨어 1.0에서는 지금보다 더 적은 인원의 개발자로 기능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개발한 개발자만 유지 보수가 가능해지는 기술 부채가 쌓여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는 기술 부채를 청산하고 개발 가이드를 컴플런스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코드 리뷰 과정에서 정해진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팀 내 개발자 모두 정해진 가이드를 체득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체득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며 코드를 작성했고 다른 사람이 짠 코드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코드 리뷰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테스트 코드를 강화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존 서비스는 지난 2년 6개월간 운영하며 다양한 예외 케이스를 경험하고 오류들을 수정해 왔는데요. 프레임워크 변경으로 인해 잘 되던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했던 오류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테스트 코드를 강화해서 개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테스트 코드 샘플인데요. 이 샘플뿐만 아니라 여러 예외 캐스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각 리퀘스트별로 올바른 리스폰스를 리턴하는지 검증하며 리팩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 코드를 강화하면 할수록 서비스 로징을 수정하는데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심리적 안정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스트 코드가 사실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서비스 로직의 예외 케이스를 계속 고민한다는 점에서 고민하면 할수록 특히 주니어 개발자들에겐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다른 코드를 작성할 때 더 논리적이게 되며 더 많은 예외를 고려하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장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고려 요소는 DB 마이그레이션 코드 작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DB 서버를 HMG 클라우드에서 AWS로 이관하면서 DBMS도 SQL 서버에서 MariaDB로 바꿨는데요. 소프트웨어 1.0을 운영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을 당연히 빠짐없이 이관해야 했지만 DBMS도 변경되어 DB 덤프 파일을 통해 바로 이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존 서비스 개발을 마치면 스프링 배치를 활용하여 DB 마이그레이션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데이터를 빠짐없이 모두 옮길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키 챌린지를 모두 해결하고 구현한 화면입니다. 주객관식, 서술형 유형 정도만 샘플 문제를 가져와 봤고요. 알고리즘 유형을 넘어 확장된 평가 유형을 통해 그룹 소프트웨어 통합평가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2.0 개발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기술 블로그를 통해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이오니 추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을 개발하고 나니 당장 아쉬운 점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평가 유형 확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평가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2.0에 대해 어떠한 점들이 달라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3.0은 일반 액티브 유저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당장 드는 생각은 소프트웨어 오픈 API를 제공해서 본인이 만든 문제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풀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거나 알고리즘 동아리 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나 대학 수업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아직 어떠한 것도 확정된 건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소개부터 2.0 개발 히스토리, 3.0에 대한 고민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개발 히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서비스 런칭 이후 사용자분들께 어떤 피드백을 받을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고도해 나갈 것이며 신규 서비스를 계속해서 런칭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잦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대규모 트래픽에 목마른 사람들이어가지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